84쪽은 3단 논법에서의 오류에 관한 글이고요. 이거는 2017년 3월 고3 모의고사 3학년 번호가 33에서 36번을 변형한 문제가 이 84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보통 구글이나 네이버 아무리 찾아도 이 개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없는 건 아닌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논리학 자체를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수능에 나왔다면 진짜 어려웠을 거고요. 다행히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때 3학년들도 꽤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되게 어려웠던 모의고사 중에 하나예요. 관심 있으면 찾아서 한번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 지문은 똑같아요. 문제가 변형된 것 뿐이야. 여기 있는 지문의 문제 3개는 좀 덜 어려운 거.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야. 특히 2번이 아마 까다로울 건데 이따가 한번 기회 되면 하고요. 3단 논증은 2개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다. 정의 내리고 있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때 두 전제로부터 그 결론만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에 따라 추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으면 보통은 대전제, 소전제 그러거든요. 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이거 안 돼요. 대전제와 소전제를 거쳤더니 하나의 결론만이 도출이 되어야 하더라. 그거를 따져보는 게 규칙. 사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 자주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2개를 주고 요 결론을 내릴 때 여기서 오류가 생긴대요. 혹은 얘가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 오류가 왜 생기느냐를 어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죠. 인지실험 연구자들은요, 3단 논증의 추론 과정 이런 오류 현상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오류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1, 2, 3, 4. 첫 번째는 분위기 이론이고요. 심적 행동이지? 심적 모형. 두 번째는 심적 모형 이론. 세 번째가 환위. 네 번째가 믿음, 편향.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읽어왔으면 알겠지만 요 2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는 주어와 서술어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2번에 보면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 요거 있잖아. 바꾸는 겁니다. 포유동물은 개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를 바꿔서 결론을 내는 걸 환이라고 하고요. 믿음 편향은 내가 믿고 싶은 거에 더 쏠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보이잖아. 이걸 내가 아는 거잖아. 이게 아는 거면 얘는 맞게끔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전제가 좀 이상해.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요 둘은 그렇게 헷갈리진 않아요. 그런데 요 둘이 되게 헷갈리고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본문에 보면 그 3단 논법 2개 예시 나왔잖아. 모든 A는 A 뭐 C다 뭐 이거 나오잖아요. 얘는 또 이상한 도형 나왔잖아. 그래서 요 둘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한 여기쯤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문제 2번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하고 오늘은 끝내고 여기부터 내일 하는 걸로 갑시다. 잘 따라오세요.
인지적 측면에서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 최초의 주요 이론은 분위기 이론이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면 좋은 거 어렵게 보지 마. 인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뭔가를 확인한다, 파악한다.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 측면하고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감각은 칠판이 차가운데 이게 감각적 측면이고, 칠판의 재료는 아마도 철판이겠지? 철판은 금속이지? 금속이라면 차갑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인지적 측면이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분위기 이론은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에서 어떤 A는 C이다가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여기부터 어렵죠? 보세요. 잘 봐. 어디 보자. 모든 A는 B이다. 야, 오늘 이거 하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 어떤 B는 C다. 결론. 어떤 A는 C이다. 이거부터 볼게요. 차근차근 갑시다. 지문을 많이 접하는 것도 이번 수업의 목표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니까. 모든 A는 B래요. 그렇구나. 어떤 B는 C래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A는 B래. 그럼 A들은 다 B야. 그래, 다 B야. 그러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안에 A가 있는 거네? 그러면 어떤 A는 C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님에도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이유는 전제 분위기 때문에 설명한다. 잘 생각해봐.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한번 따져봐. 쓰지 말고요. 어딘가 그려보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따져보는 거야. 모든 A는 B예요. A는 다 B인가 봐. 어떤 B는 C야? 그렇다면 A는 다 B일 거니까 이거를 바꿔놓으면 되겠네. A는 B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거는 완전 맞겠네? 오케이. 참.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치? 아마 여러분들 여기 15명 있지만 적어도 13명, 아니 15명일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수. 여기 여러분들 책의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여기 분위기에 쏠렸기 때문이에요. 모든이라는 말, 어떤이라는 말 여기 쏠렸기 때문이야. 근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오류예요. 왜? 여기 있죠? 전제가 두 개가 어떤 게 있을 때 결론은 그것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나올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를 니네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헷갈리겠지?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모든 A는 B예요.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럴 수 있죠? 아마 니네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쵸? 그치? 일 수도 있는데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떤 B는 C이다.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가능하죠? 어떤 B는 C이다. 가능하지? 자, 그 다음 봐요. 이게 대전제고 이게 소전제예요. 그럼 이 둘을 합쳐보자고. 합쳐보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B, A, C
선생님, 어떤 A는 C인데요? 맞죠? 맞지만, 어디, 칸이, 자리가 없네요. 여기 나오나? 여기 카메라 나오죠?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잘 봐. 요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전제와 이 소전제를 통해 나오는 결론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A는 C랑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의 결론만 도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그럼 뭐예요? 이 진행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꿔보잖아요. 어디를 잠깐 보냐면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 요 중간 좀 봐봐. 여기 두 번째 거. 어떤 A는 B다. 이게 만약에 어떤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모든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요 결론은 맞아요. 이 그래프를 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게 어떤으로 바뀌고 이게 모든으로 바뀌면 요 결론은 당연히 맞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논리학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우리 어디를 보냐면 문제 2번을 보세요. 2번을 봐. 대전제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 이게 개야. 이게 포유동물이야. 이게 포유동물이고요. 이건 사납다예요. 그래서 어떤 개는 사납다예요. 니네 이거 당연히 맞다고 쳤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상 개는 사나운 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해서 니네를 더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과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니네가 문제를 풀 때도 요쪽으로 풀었기 때문이야. 요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이 문제 되게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근데 봐.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포유동물, 이게 개, 사납다. 이게 개, 사납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배제하고 보면 개 중에 사나운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개는 절대 사납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론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논증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죠? 그치?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논리학에서는 저번 주 수요일쯤 얘기했을걸. 논리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일단 배제하고 보는 거야. 방법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A, B, B, C, C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보는 거지 내용은 보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흐름이 맞게 되면 타당한 논증이라면 그 다음에서야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평평하다. 논리적으로는 지구는 평평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아니잖아. 그러면 관련성의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그쵸? 이게 좀 어려운데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되고요. 핵심은 뭐예요? 요거야. 하나의 결론만 나와야 그거는 타당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 2번에 있는 이 논증은요. 결론이 두 개가 나와요. 둘 다 가능해. 그러면 결론이 둘 다 가능하면 잘못된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 그런 오류를 범했느냐? 여기에 휩쓸렸기 때문에. 일단 아까 A, B, C 할 때는 개하고 포유동물 넣었을 때는 왜 헷갈려요? 이제는 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가다 보면 사나운 개는 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환희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보기 때문에 틀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할까? 한두 줄만 더 합시다.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줄이요. 전제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거는 지금 우리는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 그랬잖아. 모든 개는 절지동물이 아니다. 그러면 부정문. 전칭, 모든인가, 특칭인가, 어떤인가, 일정한 분위기가 형성돼 결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분위기 이론은 보통 사람들은요, 두 전제가 모두 긍정문이면 긍정 결론을, 하나라도 부정문이면 부정 결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전제가 모두 전칭이면 전칭 결론을, 근데 이건 하나가 특칭이잖아. 하나로 특칭이면 특칭 결론을 선호한다고 본다. 말 그대로 선호해요. 중요한 단어 나왔죠? 선호하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다고. 선호라고 했죠? 선호야.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선호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결론을 도출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3대 논증이 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을 이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모든 A는 B이다. 어떤 B는 C이다. 따라서 어떤 A는 C이다. 이거는 오류예요. 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거.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래요. 어떤 A가 B면 이거는 이런 개념이잖아. 어떤 A는 B다. 그쵸? 가능하죠? 그 다음. 모든 B는 C이다. 그럼 모든 B는 이거를 똑같이 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A는 아니 했구나. 어떤 A는 C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B가 C 포함되니까 그리고 A가 B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은 무조건 있다고. 이만큼 있거나 이만큼 있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적어도 어떤 A는 C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타당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웃긴 거는요. 얘하고 얘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는 타당해. 왜?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런 과정이면 그거는 부당한 거고 어떤이 먼저 나오고 모든이 뒤에 나오면 이거는 타당한 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설명이 봐봐요. 분위기로는 피험자들이 두 논증의 결론을 모두 비슷한 비율로 반드시 도출된다고 선택할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이론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고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야 라고 예측은 해. 분위기 이론에서는. 왜냐하면 전제 하나가 특징이야. 단지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어떤이 여기 나오고 어떤이 여기 나오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특징이 한 군데는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만 피험자들 여러분들이요 타당한 논증인 후자를 부당한 논 전제는 더 높은 비율로 반드시 선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거는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러는지는 몰라요. 그게 분위기 이론의 한계입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이 뒤에 가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맞다는 건 알긴 아는 거야. 하지만 요것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80이라면 요거는 9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희한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분위기 이론이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심적 모형 이론인데 이거는 좀 까다로우니까 칠판 한번 싹 지우고 갈게요. 오늘 하는 얘기도 좀 어려워. 원래 논리는 어렵습니다. 그게 여기 네 번째 있잖아. 믿음 편향. 내가 볼 때는 이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치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진 않아요. 느낌으로 가는 것도 많고요. 감각으로 가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측을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증 편향이나 믿음 편향 같은 거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해. 원래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러한 거.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3단 논증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추론 과정에 주목해서 추론하는 과정에 좀 더 그
A에서 그러니까 대전제, 소전제 결론하는 그 과정에 집중을 한 게 심적 모형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사람들이 삼는 전제를 만들기 심적 모형을 만들고 이런 얘기야. 거기 있는 걸로 갈게요.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죠? 도형이다.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하잖아?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어? 그렇구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구나. 그러면 모든이니까 한 2개 정도 해볼까? 사각형 2개를 그리고요. 얘도 색깔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전제에 대한 모형을 마음속에 그려 넣은 거야. 두 번째,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심적 모형 이론도 헷갈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이니까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동그라미로 가볼까요? 동그라미도 음영이 있고 동그라미도 음영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음영 없는 것도 해볼까? 이렇게. 근데 모드는 다 있어야 되니까 2개만 합시다. 어떤 음영이 있는 도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그럼 뚜렷한 윤곽을 넣어 볼게요. 뚜렷한 윤곽이 있다. 그러면 이미 나왔죠?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결론이 뭐라고 나왔죠? 결론. 그래서 어떤 사각형에는 뚜렷한 음영이 있다. 윤곽이 있다. 이게 결론이라면 이거 아까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똑같습니다.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 어떤 포유동물은 사납다. 그래서 어떤 개는 사납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무조건 얘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어제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렸잖아요. 개, 포유동물, 그 다음 포유동물하고 사납다. 그럼 똑같아요. 모든 사각형 음영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뚜렷한 윤곽이 있다.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죠. 헷갈리니까 뚜렷한 윤곽은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각형이 뚜렷한 윤곽이 있다? 없잖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각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모든 사각형이 다 뚜렷한 윤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영이 있는 모든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처음에 니네한테 이거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사각형 음영이 있다라고 음영만 넣어줬고요. 동그라미를 넣어주면서 얘는 윤곽을 넣어줬잖아.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 5개의 그림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뭐예요? 이게 사각형, 이게 음영이 있는, 그 다음에 이건 뚜렷한 윤곽,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책의 84쪽을 봐요. 84쪽에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줬지. 이렇게 줬죠. 그럼 니네 마음속에 어떤 표상이 어떤 모형이 생기냐면 다
당연히 윤곽이 있는 음영이 있으면서 윤곽이 있는 사각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 박혀버린다고. 심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형을 만들어줘요. 왜? 84쪽의 그림 때문에. 84쪽의 그림에 윤곽이 있는 음영이 있으면서 윤곽이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켰죠. 각인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믿어버린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니네 그림 그릴 때는 처음부터 이것만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거 윤곽 없이 음영만 있는 걸 보여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칠판에 그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심적 모형으로 만들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은요,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요거 때문에 니네가 더 헷갈리게 된다고.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래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겠지 이런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심적 모형 이론이에요. 이거 84쪽에 있는 이 그림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사각형이 있고 음영이 있는 거에서 끝났어야 돼. 이걸 줬어야 돼요. 근데 또 이걸 줄 수도 없는 게, 만약에 이걸 또 책에서 이걸 니네한테 주잖아요? 그럼 니네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버린다고. 내가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예시로 주어버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심적으로 모형이 형립이 돼요. 그럼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 자, 읽어볼게요. 반드시 도출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전제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심적 모형을 상상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이렇게 본 거는요, 인지실험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건 또 가능한 게요, 얘 때문에. 순식간에 얘부터 보잖아요. 보통 하나 보면 얘도 금방 보인다고. 얘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요게 생겨요. 아까는 그냥 다 음영만 있는 거였다면 요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테두리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에 뚜렷한 윤곽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게 심적 모형 이론이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문제 2번 얘기할 때도 요거 있잖아. 개 얘기하잖아요. 어떤 개는 포유동물이다. 그럼 마음속에 그 개를 그려낸다고. 그 니네가 18년 동안 살아왔던 시절에서 사나운 개를 한 번이라도 봤죠? 사나운 개를 봤으니까 그렇지. 내가 봤던 그 개는 되게 사나웠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확증되는 거야. 다 연결돼요. 자, 오른쪽. 피험자들은 3단 논증의 전제를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을 만들고 결론이 만족스러운 모형을 살펴보고 결론이 만족스럽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림이랑 결론이랑 일치하면 그렇지, 이건 맞는 거지 라고 믿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논증의 전개를 만족시키는 다른 심적 모형을 마음속에 표상한다면 어떤 사각형은 뚜렷한 윤곽이 있다, 이게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요게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데 2017년 어제 얘기했잖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에는요, 지금 읽은 요 부분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 이거 찾아내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지금 니네한테 설명을 했지만 당시 3년 전, 4년 전 문제에서는 요거를 찾아내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기회 되면. 심적 모형 이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모두 구성하는 것이 여부를 알기 위해 전제로부터 모형을 모두 구성 필수적이며, 사람들이 이런 모형 구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게 심적 모형 이론이에요. 자, 세 번째요. 3단 논증 추론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명제의 잘못된 환희 때문에 분석하는 이론도 있다. 환희란 정의를 내립니다. 주어진 명제에서 주어 서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모든 A는 B다를 모든 B는 A다.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모든 포유동물은 개이다. 선생님 말도 안 되는데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지만 개하고 포유동물은 너무 뚜렷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포유동물은 개이다. 헷갈리거든요. 어떤 A는 B가 아니다를 어떤 B는 A가 아니다. 환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아니다. 이런 부정이 들어가면 되게 헷갈려집니다. 막 꼬이거든 머릿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환희가 비논리적 결과를 야기한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므로 논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주어와 서술어를 바꿀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에이 그게 어떻게 헷갈릴까요? 근데 의외로 많이 헷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류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사람들은 결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영향을 받아 오류를 범할 때도 있다. 그치? 어떤 개는 사납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믿는 거야. 피험자들은 두 전제로부터 결론에 반드시 도출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명제를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와 정합적이거나 적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성향, 이른바 믿음 편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사람은 비합리적인 존재에 맞아요. 에번스는 사람들이 일단 결론의 믿을 만함을 평가하고 이거 어떤 개는 사나워? 그렇지? 충분히 그럴 만하지? 평가하고요. 믿을만 하면 논리적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결론을 받아들인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맞죠? 근데 평평하다고 했었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지구는 둥글 수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게끔 설명을 끌고 와도 사람들은 믿는 거를 끝까지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을만하지 못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논리적인 규칙을 적용해서 3단 논증을 점검한다. 거꾸로 가는 거죠. 대전제, 소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뀐 거야.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폴라드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제들이 더 복잡하다고 해서 믿음 편향효가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전제들의 수하고는요, 혹은 복잡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나는 뭐예요? 결론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는 논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인지 오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인지 심리학자들은 여러 실용적 목적에서 효율적인 수준을 만족한다면 사람들이 합리성이나 논리 정합성을 기꺼이 버리는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다예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도 나도 그러는데 대충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판단하는 것도 사람들이 어떤 연구자들이 분석을 했거든. 왜 이렇게 대충 판단을 할까? 합리적이지 않잖아. 근데 대충 판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물론 이 논증이 있다고 치자고 논증 1, 2, 3, 4가 있는데 대충 봤더니 정확도는 한 70%. 근데 걸린 시간은 4개 다 판단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3분. 정확히 봤더니 정확도가 100%. 걸린 시간은 1시간. 그럼 이게 맞을 수도 있죠.
다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상 효율적으로 따지면 훨씬 효율적이더라. 이래서 사람들은 대충 판단하는 것도 은근히 많다.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 단락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요. 1번. 분위기 이론의 한계는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분위기 이론 단락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니네 번개같이 보면 좀 놓칠 수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봐봐. 분위기 이론이 두 번째 단락이잖아요. 여기서 어디 보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이거는 써줄게요. 1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문단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쩌고 어쩌고 밝혀졌다 라고 돼 있죠. 이게 근데 어떤 게 밝혀진 거야? 맨 앞에 보면 피험자들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피험자는 뭐예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걸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뭐예요? 실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실험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근거는 여기를 찾아야 돼요. 인지실험 연구자들은 전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이게 첫 단락이잖아요. 2번, 3번. 심적 모형에서는 만족시키는 심적 모형에 관심이 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바예요. 4번. 믿음 편향은 실용성이나 효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거는 왜 틀렸냐면요. 1번의 답은 4번이잖아요. 더 많이의 X표를 쳐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그냥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는 겁니다. 보편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현상일 뿐이야.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자, 2번이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이거는 보기가 틀린 거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1번에 폴라드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폴라드의 관점은요. 결국에는 믿음 편향 얘기예요. 그럼 위에 나온 단락이랑 내용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2번은요. 분위기 이론은 어쩌고. 그 다음에 3번은 환희. 4번은 에번스도 믿음 편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2문단 찾아야 되고 얘는 4문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의 폴라드였죠. 얘는 5문단에서 후반부를 찾으면 되고 얘는 5문단에서 앞부분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심적 모형 이론은 3문단을 찾으면 되지. 그냥 내용일치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폴라드의 관점에서는 대전제 소전이 더 복잡하게 제시한다고 해도 그치? 그냥 5번째 단락 뒷부분에 나온 얘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자, 2번. 분위기 이론에서는 하나가 특징이면 특징 결론을 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쵸? 이것도 본문에 있던 이야기고요. 3번. 환희 이론에서는 대전제 모든 개는 포유동물이다. 모든 포유는 개이다라고 바꾼 경우에 잘못하는 것이다. 괜찮죠? 4번. 에번스. 믿음 편향 때문에. 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찾고 여기 있는 내용 찾고 찾으면 돼요. 물론 그 전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오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5번은요. 심적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개와 포유동물의 행동 특성에 대한 표상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심적 모형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하고 포유동물
아니면 사납다 이런 거를 떠올렸죠. 떠올렸는데 떠올리지 못한 게 아니야. 떠올리긴 했지만 잘못 떠올린 거지. 떠올리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번에 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3번.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읽고 보인 반응이면 비교하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보기를 보세요.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오류는 형식 논리학에 의한 오류이다. 형식 논리학은 추론 자체의 잘못을 뜻한다. 그게 차이예요. 보세요. 자, 본문은 논증을 할 때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형식 논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모든 A는 B다. 그 다음 B는 C가 아니다. 그래서 등등등 나온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걸 따지는 거지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 둘이 차이점이야. 추론 자체의 잘못을 뜻하며 전제 생략하거나 잘못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식 논리자들은 이를 좀 어류를 분석한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모든 A는 B다. 한번 진짜 예를 들어볼게. 모든 A는 B고요. 따라서 B는 A다. 틀렸죠? 틀릴 수밖에 없지? 왜?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뭐가 뭐란 얘기야? 틀렸죠? 그래서 형식 논리주의자들은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본문에 있는 인지주의자들은 생각할 때 뭐가 틀렸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요걸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따져보면요. 4번만 보도록 하자. 1, 2, 3번은 의미가 없어요. 인지실험 연구자들은 발생한 사람들의 인지적 오류, 머릿속의 오류를 분석하는 것. 형식 논리주의자들은 논증의 내용 자체, 논증 자체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4번, 3번의 답은 4번 골라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